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1일 월요일 캐프언 뉴스입니다. 캐프언 뉴스에서 지난주 두 차례 보도해드렸던 멤피스 경찰의 타이리 니콜스 구타살인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경찰의 구타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 전국 곳곳에서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2020년 플로이드 사태가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항의 시위는 인종 문제가 아닌 경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경찰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니콜스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주말 내내 미 전국에서 들불처럼 확산됐습니다. LA를 비롯해 전국 20여 개 도시들에게 동시다발적인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 전국에서 경찰의 무력 사용으로 지난해 1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3명꼴로 민간인들이 경찰에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LA 대표적인 부촌 지역 중 한 곳인 베벌리 크레스트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글렌델 이번 프리웨이에서 로드 레이지 난동을 부렸던 테슬라 운전자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해프문베이 총기 난사범 자우 춘리는 $100 수리비 청구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어처구니 없는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비상사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류 스타 송중기가 영국 출신 배우와 이미 재혼했다고 밝혀 한류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CNN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1월 31일 월요일 캐프언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girelief.org 네, 경찰들의 잔혹한 폭행으로 숨진 타이리 니콜스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자 격분한 시민들은 지난 금요일 밤부터 주말까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멤피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은 너무나 잔혹해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입니다. 카프라 뉴스에서는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니콜스 사망 영상 공개 후 급속도로 확산된 시위 소식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9살의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 사망에 분노한 항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멤피스 경찰의 바디캠에 촬영된 흑인 경찰 5명의 무자비한 구타 영상이 공개되자 격분한 시민들은 지난 27일 금요일 밤부터 전국 곳곳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LA를 비롯해 뉴욕시, 보스턴, 볼티모어, 샌프란시스코와 포틀랜드, 시카고, 미러키, 솔트레이크, 오하이오 콜럼버스, 피츠버그 등에서 니콜스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경찰은 폭력을 멈추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LA에서는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영상이 공개된 직후인 27일 밤 시위대가 다운타운 LA 경찰국 본부 건물 앞에 모여 거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진압하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리건 포틀랜드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시위대가 타이어 니콜스를 위한 정의와 감옥, 킬러 경찰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또 멤피스에서는 이날 시위대 200여 명이 가두 행진을 벌여 55번 프리웨이가 폐쇄됐습니다. 시위대는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외쳤습니다. 경찰은 이날 밤 시위로 인한 체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멤피스에선 시위대가 니콜스가 구타당한 시간에 맞춰 3분간의 침묵의 추모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미러키에서 행진한 평화행동 위스콘신 그룹은 경찰의 바디캠 영상은 끔찍해서 지켜볼 수 없을 정도라며 우리는 니콜스와 경찰 폭력의 희생자 모두를 위해 정의를 요구한다. 경찰의 책임감과 투명한 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틀란타에서도 시위자들이 니콜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외치며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시위자들이 타임스퀘어로 몰려들면서 시위자들과 경찰관들 사이에 작은 충돌이 일어나 3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니콜스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린 도시는 멤피스, 보스턴, 볼티모어, 피츠버그, 솔트레이크시티, 조지아주 아테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LA, 뉴욕, 밀워키, 솔트레이크 등 수십여 개에 달합니다. 한편 멤피스 경찰은 비교적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 5명은 면직 처리된 후 기소됐으며 이들이 속했던 경찰 특수부대 스컬피언 부대는 해체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2020년도 플로이드 사태 이후에도 미국 경찰은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 전국에서 경찰의 무력 사용으로 숨진 사람이 10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돼 평균 하루 3명꼴로 경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무자비한 폭행으로 살해된 20대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 사건으로 미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에서 경찰 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1186명으로 집계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플로이드 사태 이후에도 살인적인 경찰 폭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흑인은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미국인 중 26%가 흑인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 폭력의 희생자가 흑인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P통신은 NPD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흑인은 다른 인종에 비해 경찰이 폭력 진압의 표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기, 경찰봉, 후추, 스프레이, 물리적 구타 등 경찰의 폭력 사용은 흑인에게 집중됐습니다. 2021년 전체 경찰의 무력 사용 건수 중 약 86%가 흑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타이어 니콜스를 구타 살해한 멤피스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7명의 흑인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경찰행정연구포럼 PER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18,000개 이상의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훈련이 너무 구식이고 짧을 뿐 아니라 지역 단위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돼 일관성이 떨어진 것을 경찰 폭력의 이유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여러 경찰학교가 군대 신병훈련소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 경찰이 군인처럼 행세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PERF의 척 웩슬러 사무국장은 명령을 고함 지르며 주의하는 군사 방식의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비판적 사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찰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의 원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어 주민과 불필요하게 자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HRW는 지난 2017년 이래 미국에서 600명 정도가 경찰이 차량 검문 과정에서 숨졌다는 통계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브레어너 테일러, 레이샤드 브록스의 죽음이 시위를 촉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경찰 살인을 줄이지 못했다며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 주말 LA에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입니다. LA의 대표적인 부촌인 베벌리 크레스트 지역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충격이 더 큽니다. 애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주말 LA에서는 주택가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웨스트 LA 지역 부촌으로 알려진 베버리 크레스트에서 28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새벽 2시 30분경 2700블럭 앨리슨 드라이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지고 밖에 서 있던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은 시카고 거주 라이아나 허튼, 일리노이 보일링브룩 거주 니나 데이비스, 애리조나 버키 거주 데스티니 심슨 등 모두 타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4명은 현재 중태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연초 발생한 총격 사건은 이 사건이 4번째 발생한 것입니다. 몬테레이 파크 댄스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지 일주일 만에 발생했으며 지난 23일 샌프란시스코 남부 버섯 농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총격으로 4명 이상 다치거나 숨지는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은 3년 연속 6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플러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캐플러 뉴스에서 지난 16일 보도해드렸던 글렌데일 2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로드 레이지 사건 소식 기억나십니까? 쇠파이프로 상대 차량을 때려부시며 난동을 부리던 테슬라 운전자가 어제 잡혔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리포트해드렸습니다. 글렌데일 2번 프리웨이에서 파이프로 다른 차량의 앞유리를 내려치는 등 로드 레이지 난동을 부린 테슬라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30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센트럴 LA 지부는 네타니엘 월터 레디막을 어제 토렌스 세차장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디막은 지난 12일 2번 프리웨이 로드 레이지 난동을 포함해 최근 최소 10건의 로드 레이지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고 철제 파이프로 차량에 흠집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레디막은 지난 12일 오전 8시 글렌데일 인근 2번 프리웨이 요크 엑시트 인근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운 뒤 파이프를 들고 달려오던 차량의 앞유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뒤 도주했습니다. 당시 레디막은 테슬라 SUV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레디막이 남가주 지역 프리웨이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로드 레이지 난동을 부린 영상이 최근 SNS에서 수차례 올라오자 고속도로 순찰대는 레디막을 공개 수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프리웨이 로드 레이지 당시 레디맥의 테슬라 차량에는 번호판이 없어 경찰은 레디맥 체포에 애를 먹었습니다. 레디맥에게는 살상 무기에 의한 공격 등의 혐의가 적용돼 51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또 그가 운전하던 2020년형 테슬라 모델 X는 압류됐습니다. 캐플러 뉴스 제임산입니다. 네, 하프문베이 총기 난사범 자오춘리가 단돈 $100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허탈함과 함께 분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해프문베이 버섯농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행 동기가 단돈 $100짜리 청구서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희생자 유가족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샌 마테오 카운티 검찰은 해프문베이 총기 난사범의 범행 동기는 $100 지게차 수리비 청구서 때문이라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버섯농장 두 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7명을 살해한 총기 난사 살인범 자오춘리는 검찰에 $100짜리 수리비 청구서를 받고 나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자오춘리가 일하던 버섯농장에서 자오춘리가 운전하던 지게차와 동료 노동자의 불도저가 부딪히는 가벼운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 사고로 자오춘리의 지게차가 가볍게 손상돼 수리가 필요했는데 농장 측이 이 수리비를 자오춘리에게 청구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오춘리는 당시 지게차와 불도저 충돌 사고의 책임이 동료 노동자에게 있었으며 자신은 과실이 없었던 사고였다며 농장 측이 자신에게 수리비를 청구해 이를 따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한편 자오춘리는 10년 전 레스토랑에서 일할 당시 직장 동료이자 룸메이트였던 중국계 노동자를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데플리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HO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크게 개선돼 병공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 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공중보건 비상사태 수준에 놓여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테워드 로스 사무총장은 후 연례 집행이사회 개회식 연설을 통해 이같이 비상유지를 발표했습니다. 사무총장 연설에 앞서 후는 사흘 전 코로나 팬데믹 전문 패널이 면역 레벨이 높아져 관련 사망자 수가 낮아지는 전환점에 접근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공중보건 비상사태 요건을 아직 충족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1년 전보다 상황이 아주 좋아진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8주 동안 최소한 17만 명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올해 안에 중증화 입원과 사망자가 최저 수준까지 낮아지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올해 안에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팬데믹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후는 3년 전인 2020년 2월 27일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를 최고 경보 단계인 국제적 우려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비상사태 결정 6주 뒤에 후와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전 지국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캐플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한류 스타 송중기가 연인으로 알려졌던 영국 배우 케이티 사운더스와 이미 재혼했으며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밝혀 세계 한류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이태원에 최근 구입한 시가 200억 원의 대저택에서 신혼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CNN은 송중기가 과거 브래드 핏과 앤젤리나 졸리의 버금가는 아시아의 스타 커플이기도 했다며 송중기의 재혼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류 스타 배우 송중기가 영국 배우 출신 KT 루이스 썬더스와 재혼했다는 소식에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CNN은 송중기의 재혼 소식을 대서특별하며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호치는 한국의 인기 배우 송중기가 오래전부터 교제 소식이 전해진 영국 출신 연인과 이날 자신이 팬클럽 사이트에서 결혼했다고 밝혔다면서 옆에서 자신을 응원해주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썬더스와 삶을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일본 매체에서 썬더스에 대한 큰 관심을 표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시나닷컴의 연애 전문 사이트엔 시나 연예는 재혼 소식을 톱 뉴스로 전했으며 텐센트 뉴스 등 다수의 중국 매체에서도 관련 소식을 전했고 웨이버에선 송중기가 실시간 트렌드로 떴습니다. 특히 CNN은 온라인판에 긴급 뉴스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 배우 송중기가 이날 영국 배우 KT 루이스 썬더스와 결혼했으며 두 사람이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지움 스튜디오가 당사에 말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송중기가 이날 팬클럽에 남긴 글도 보도하면서 그의 전 부인 송혜교를 언급하며 두 배우가 지난 2019년 이혼을 발표했을 때 수많은 팬들이 놀랐다며 2016년 인기 로맨스 TV 시리즈 태양의 후예에서 연인으로 출연한 뒤 실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한 이 커플은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와 비교되는 아시아 스타 커플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송중기 소속사 하이지움 스튜디오는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됐으며 결혼식은 따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썬더스는 현재 임신한 상태로 송중기와 함께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신혼생활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중기와 썬더스는 200억 원대의 이태원동 고급 저택에 이미 살림집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타이리 니콜스 사망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2020년 플로이드 사태의 버금가는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과거 플로이드 사태 당시의 폭력 시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번 사건이 미국 경찰이 황골 탈 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캐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